안녕하세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논어 강의 11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7, 8, 9, 10, 14개의 장은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현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현이 이제 죽은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현은 공자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했던 제자였고 논어를 보면 공자가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편애를 했다고 느낄 만큼 안현에 대해서는 몹시 칭찬을 하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현과 다른 제자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실 때 한 가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를 떠나서 뛰어났다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안현은 당시 다른 제자들하고 달리 일찍 요절했다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현이 죽었는데 만약에 안현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러면 논어에 안현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은 이야기들, 즉 공자가 안현에 대해서 하는 많은 말들이 이야기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현이 살아 있는데 다른 제자들한테 안현을 놓고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안현이 훌륭했는데 지금 안현이 죽고 없어요. 없으니까 공자가 이 안현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한테 하면서 그 아이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한테도 이제 귀감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리 거부감이 다른 제자들한테 들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제자를 옆에 놓고 다른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다른 제자들이 거부감을 안현만 편애하신다고 거부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안현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안현 사후에 공자가 말씀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7장은 이제 안현이 이제 막 그 세상을 떠났을 때의 상황에 대한 기록인데 논어에서 4개의 장을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현이 죽었다는 상황에 대해서 4대목을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7, 8, 9장이 7, 8, 9, 10장이 시간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이 주권을 사건을 알로 청자지 거하야 이 위지 곽한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알로가 누구냐? 그러면 안현의 아버지입니다. 안현의 아버지. 일설에는 저 알로도 안현의 아버지 알로도 공자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하고는 연배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공자와 연배가 비슷한 이제 그런 제자였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제자는 아니었겠죠. 설령 제자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알로가 자신의 아들 안현을 공자가 끔찍히 사랑했고 또 안현은 공자를 마치 아버지처럼 따랐고 이제 그런 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알로와 안연의 그 집안이 전에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단사 일표음 제루항 하루에 대그릇에 담긴 먹을 밥과 표주박에 담긴 마실 것으로 비좁은 빈민가 골목에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죠. 단표루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이 몹시 가난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힘이 없겠죠. 그래서 알로가 공자를 찾아와서 요청을 했어요. 알로청 뭘 요청했냐? 자지거 선생님의 수레, 선생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를 청하여 수레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팔아서 이 위지곽,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안연을 위하여서 곽을 만들려고, 안연의 곽을 만들려고, 그 아이의 곽을 만들려고 했다 그겁니다. 근데 요 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신을 안치하는 게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곽이 있어요. 관은 시신을 바로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말하고 곽은 그 관을 안치하는 또 하나의 관이에요. 바깥에 한 번 더 관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성곽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있고 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바깥으로 하나를 더 둘러치는 것을 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안에 있는 것을 성, 밖에 있는 것을 곽.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내성, 밖에 있는 걸 외곽 그럽니다. 내외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요 성 하나만 가지고는 적이 침입해 왔을 때 바로 성이 노출이 되니까 바깥에다가 곽을 하나 더 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요 성이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관도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곽이 있는가 하면 이 곽을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관에다가 안치를 하는 이유가 요 시신이 부패를 해요. 시신이 부패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시신이 부패를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한 냄새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시신이 부패해서 흘러나오는 이제 진액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벌레라든가 짐승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벌레나 짐승들이 그 시신을 훼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진액을 그 부패해서 흘러나온 유출되는 그 진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염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거기에 이불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거기서 흡수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서 나무로 관을 짜서 그 안에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의 기본적인 1차적 실용적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곽으로 하면 더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귀한 사람들은 저런 곽을 사용을 돈이 있고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곽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로가 공자에게 공자가 타시는 수레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곽을 만들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자왈 제부제에 역가건 기자야니 이랬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안연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공자도 아들이 죽었어요. 공자의 아들이 이입니다. 잉어 이자 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논어에 몇 번 나오는데 자가 백어라서 백어로도 나오고 이제 공자는 아버지니까 그냥 이름을 바로 부른 거죠. 이가 죽었는데 이제 똑같은 그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아들을 잃은 알로나 공자나. 그러니까 제부제에 이랬죠. 재능이 있건 재능이 있지 않건 요거는 안연이고 요거는 백어고
알로의 아들 안현, 공자의 아들 백어. 재능이 있건 재능이 없건 상대적으로 역가건 기자야니 또한 각각 그 아들이라 말을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재주가 있어도 아들이고 재주가 없어도 아들이다. 똑같다.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더 슬프고 재주가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덜 슬픈 거 아니다. 모든 아들은 똑같고 모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똑같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죽었을 때 내 아들 시신에 곽을 씌워주고 싶지 않았겠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예요. 아들한테 마지막 그거 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나도 내 아들 죽었을 때 그거 해주고 싶었다. 근데 내가 안 했다. 그겁니다.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왜 안 했겠냐? 그러면 덜 슬퍼서 내 아들은 재능이 없는 아들이라 덜 슬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다. 이하 사건을 유관이 무과고니 그랬죠? 이가 죽었건을 관은 있었지만 곽은 없었다. 내가 그럼 왜 곽을 안 해줬냐? 오, 부, 도행하야 이 위지 곽은 내가 불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도행하야. 도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 행자 대신에 걸음보자를 쓰면 요게 도보입니다. 도보. 도보라는 것이 우리가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걸 도보라고 하지 않아요? 도보? 도행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로 걸어 다니는 걸 말합니다.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레가 나한테 지금 있는데 내가 발로 걸어 다닌다는 얘기는 수레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요 도행이라는 건 수레를 팔아서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도행하여 즉 수레를 팔아가지고 이 위지곽 내 아들의 곽을 만들어주는 이 일을 내가 안 한 것이 그 말이죠. 오불. 그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요것 때문. 내가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관은 해줬지만 곽을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수레를 팔아서 곽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오종대부지호라.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르는지라. 대부의 뒤를 따른다 그러면 대부가 예컨대 1명부터 100명까지다. 그러면 이제 이 대부들이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부들이 쭉 나란히 행진을 한다. 그러면 실력 있는 대부가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4번 그러면 100번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실력 없는 대부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대부들을 쭉 100번째에 있는 대부는 따라가겠죠?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른다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부는 대부인데 노나라에. 그런데 내가 실력 있는 대부가 아니라서 남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대부예요. 그렇지만 대부는 대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대부라는 말을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대부 반열에 있기 때문에 불가도행, 도행을 하면 맨발로 걸어다니면 발로 걸어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자, 그러니까 요 거라고 하는 것이 요 수레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자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자동차 판매점에 가가지고 대리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계약하고 사가지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수레가. 이런 수레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거라고 그래요. 명거. 명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금의 명으로 내가 어떤 지위를 제수받아요. 그 지위에 걸맞는 수레가 나옵니다. 왜 수레를 제공을 해주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회사가 됐든 정부 요직이 되었든 어디에 임명이 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차량이 제공이 되고 비서가 제공이 되고 사무실이 제공이 되고 다 됩니다. 그게 예우예요.
이분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실 테니 우리가 이분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직접 차 운전하고 다니지 마시고 기사도 뭐 사무실도 비서도 일정 관리 뭐 스스로 뭐 쓰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연락 오면 스스로 직접 전화 받지 마시고 비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도록 하려고 그거 다 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임금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임명을 했으면 그 임명에 걸맞는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수레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내 자식 곽을 만들어주겠다고 팔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건 나라가 나한테 제공해준 예우지 이건 내 게 아니다. 대부가 맨발로 걸어 다니면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대부한테 차량 하나도 제공을 안 해준 몰지각한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욕먹을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나 그러나 내가 이 수레를 안연을 위해 내가 안연을 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또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양을 하게 되죠.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여기는 지금 장례에 관한 것입니다만 예라고 하는 것은 예를 시행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지난번 앞에서도 본질하고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은 지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슬픔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곽도 막 해주고 싶어요. 그게 형식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곽을 하고 막 하는 게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은 반드시 물질로 표현이 되거든요. 물질로. 그래서 항상 예를 실천을 할 때는 본질이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질의 유무 있고 없음을 항상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큰 비싼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내가 막 해주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해주면 사랑 안 한 거고 그걸 해줘야 사랑이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랑만 놓고 보면 내가 해주고 싶은데 유무를 따져보면 나한테 그럴 능력이 그럴 그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는 사랑 안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유무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아버지 알로는 아들한테 그걸 해주고 싶은데 자기 자신은 그게 없고 그게 이제 선생님 수레라고요. 저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 공자도 자기 제자, 가장 사랑했던 안연이라는 제자만 생각하면 요걸로만 보면 해주고도 싶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한테도 안 해줬던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물질은 수레라고 하는 물질은 내가 요게 아니고 요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예요. 이것도 따져봐야 돼. 물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여력이 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가부, 요거 이제 의로움이죠. 의로움의 가부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자가 내가 지금 대부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가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장 보시죠. 안연히 사건을 자활히라 천상녀 샀다. 천상녀 샀다. 이랬습니다. 안연이 죽었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제일 첫 장면일 거예요. 안연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공자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희라 했는데 희라가 감탄사입니다. 이런 거죠. 안현이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공자가 이렇게 한숨을 내쉬시면서 천상여, 하늘이 나에게 상을 내리셨다. 저 천상여라는 저 세 글자를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학자들이, 번역자들이 뭐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하늘이 나에게 상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안현이 내 아들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상입니다. 아들을 잃은 상내 상. 그리고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상을 치릅니다. 그리고 상주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인 아버지가 이 상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치러요. 그리고 이 가족 이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 죽은 사람하고 아무리 가까웠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물론 당연히 슬픔과 충격 받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가서 뭐를 해주는 사람이냐?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요 조문객이라고요. 조문을 한다는 게 뭐냐면 조가 위로할 조자고 이게 물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가서 죽은 사람을 가서 위로할 수는 없고 이 가족들을 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예. 그러니까 이 외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비록 스승이라 할지라도 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현을 아무리 내가 사랑했지만 공자가 그렇지만 공자가 스스로 상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나에게 상을 내리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연적으로 보면 일반 통상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나는 이 상의 직접적인 해당자가 아닌데 지금 공자는 이걸 직접적인 상의 또 다른 의미의 상의 직접적인 해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논어를 읽어보면 하늘이 공자에게 공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공자에게 어떤 소명을 내렸다고 공자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세상에게 전하라고 알려주라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라고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공자가. 그러면 하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내려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다 못하고 가면 나 다음 세대가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서 해야 해요.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아서 저기 시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를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이 또 그 다음 손자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비통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공자가 이 안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상을 당한 거라고. 또 다른 의미에 혈연적인 그런 대를 계승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그것을 두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안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한 제자의 죽음 그것만이 아니라 공자한테는 마치 대를 이어나가야 할 아들이, 나를 이어나가야 할 어떤 사람이 없어져 버린 이제 그런 그 충격,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공자가 이제 문상을 갑니다. 그것이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안연이 사건을 자, 곡지 통하신데 선생님이 곡을 했습니다. 안연의 빈소에 가서 곡을 했어요. 곡을 했는데 통했다 그랬습니다. 이 통자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 애지과 이렇게 나옵니다. 슬픔이 지나치다. 근데 이 지나치다라는 표현은 정도보다 넘어섰다, 정도를 넘어섰다 이런 의미인데, 그 정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라고 할 때 그 정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고 그 상황마다 정도는 다릅니다.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안연이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안연이 주권을 공자 선생님께서 곡을 하셨는데 너무 과하게 하셨다, 슬픔이 과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를 모시고 따라온 종자가 있었어요. 모시고 온 수행한 제자가 있었을 텐데 그 제자가 나중에 공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동의샷소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슬픔이 과하셨습니다. 아까 곡을 하실 때 이랬어요. 그러면 이때 종자가 선생님이 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저 표현이 만약에 그러니까 제자가 죽었을 때 스승이 어느 정도로 슬픔을 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수치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과하다라는 말이 성립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자가 죽었을 때 선생이 문상을 갖거나 뭐 했을 때 이 정도면 선생님이 정도에 맞게 그 슬픔을 표하셨다. 뭐 이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면 공자가 여기서 지금 통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이것이 꼭 공자가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공자와 안연의 관계를 대입하면.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유통호와 내가 그렇게 과도함이 있었느냐? 내가 그랬냐? 그래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비부인지 위통이여의 수일이요 그랬어요. 부인할 때 이것이 이제 보통은 남의 부인을 이제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 부자가 지시어예요. 지시어. 저 하는 지시어. 그러니까 부인 그러면 이 사람, 이 아이 이런 거죠. 비부인지 위통이요. 이 사람을 위하여 통을 하지 않고 애통해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는 모시고 온 이 종자는 공자가 과도했다고 말했지만 그게 보통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그게 공자의 그 모습이 과도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서 종자는 저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공자에게 지금 그렇게 과도해 보일 만큼의 곡을 했던 그 모습은 사실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한 적절한 정도에 맞는
이 안연에 대한 공자의 그 신뢰와 사랑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곡도 그 정도로 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통이라고 하니까 그랬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통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통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